5월 6일 삼성전 패배 그 지점 첫째, 5회 초 무사히로 만들어준 전준우의 아쉬운 수비. 그 지점 둘째, 5회 초 무사히로 해서 이어지는 김지찬의 번트 안타. 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야의 오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월 6일 삼성전이고요. 예, 0대5로 완패를 당했는데 제가 빠르게 일단 그 지점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제목에도 있지만은 좀 불안한 점은 그 5월이 되자마자 무슨 귀신같이 우리가 아는 롯데로 지금 돌아와 버렸어요. 네, 우리가 아는 롯데라는 거는 여기서 실점을 할 것 같다, 여기서 게임이 텄다, 이런 시점에서 여지없이 게임이 터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2주간의 꿈을 꾸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좀 지난주에 이제 조일 때도 조금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지난주에 이제 1, 2위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항상 이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팀하고 만났을 때 항상 고전을 하는 모습을 전통적으로 보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패턴을 좀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일단은 좀 여러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경기에 앞서가지고 좀 두 가지 좀 중요한 소식들이 날아드는데, 일단은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를 했는데, 스파크맨 선수의 그 어린이날 참사 이후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맨 러지 해야 되는가, 교체가 47%고 나머지 교체 말고 여러가지 이제 정상 등판, 다음 로테이션 한번 거르기, 퓨처스 강등 후에 등판, 불펜 전환,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거의 5대5입니다. 교체와 교체 아니고 좀 더 이제 두고 보자, 5대5인데 일단은 서튼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서튼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정상 등판을 한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서튼 감독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스파크맨이 질 좋은 스트라이크를 꾸준하게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스파크맨이 2주 동안 감기 증상도 있었고 알러지도 꾸준히 그를 괴롭혔다. 소화 능력도 많이 떨어져서 과일 위주로만 섭취하면서 지내고 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마 영양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현재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컨디션을 100%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맨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 그런 경기 외적인 부분이 영향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서튼 감독인데, 일단은 기회를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강등을 시킨다거나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도 일단 다음 등판까지는 정상 등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어린이날 참사 같은 그런 경우는 사실 아주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가지 좀 운이 따르지 않는 것도 겹치면서 조금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때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투구를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다음 등판 정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다음 등판을 지켜봐야 되고, 그때 최소한의 이제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투구, 그러니까 최소한의 5이닝 2실점 이 정도 투구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몸 상태가 안 좋고 이런 그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몸 상태가 100%인 상태로 경기를 치르는 프로 선수는 거의 없고, 그리고 그런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프로 선수의 책무고, 특히 일산발로 영입된 80만 불의 고액을 받는 선수라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등판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스파크맨 선수가. 그래야지 우리 팀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좀 벗어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스파크맨 선수의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는 아시안 게임이 연기가 됐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9월 10일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내년으로 연기가 된다고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팀은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 팀에서 아시안 게임을 갈 것으로 확실시 된 선수가 3명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한동희, 최준용, 그리고 와일드카드 박세웅 선수가 지금 페이스라면은 이제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로 갈만한 페이스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일단은 아시안게임이 밀리게 되면서
일단은 그 시즌 중반에 투타의 핵심이 빠지는 문제는 뭐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이 지금 성적이 어찌됐건 좋은 상태고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한다면은 계속 만약에 이 9월에 우리 팀이 정말 가야구를 다투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아시안 게임 밀린 것이 다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 사실 이렇게 세 명이 가면은 토종 에이스, 타선 에이스 마무리가 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차포 들고 경기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물론 다른 팀들도 뭐 핵심 선수가 빠져나가겠지만 우리 팀의 경우가 가장 데미지가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완전히 투타의 핵심인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런 상황은 없어졌는데, 하지만 박세웅 선수가 이제 군대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내년에 아마도 무조건 이제 공익 입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이제 좀 윈나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실 지난 올림픽에서 작년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어야 됐어요. 비록 동메달이라도. 그렇게 됐으면은 사실 이제 군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면서 박세웅 선수가 이제 나이가 다 차버렸고, 근데 공교롭게도 올 시즌 이제 정말 그 상수 믿고 보는 박세웅이 됐는데 그 박세웅을 1년밖에 못 보고 군대에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가 지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보다 더 전력이 좋은 해가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일단은 토종 에이스가 한 명이 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선발 한 자리, 확실한 선발 한 자리를 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단기전에 갔을 때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물론 반지 선수가 뭐 5월달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아직 장담은 할 수가 없지만은 뭐 보여준 모습대로 쭉 시즌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현재 우리 팀 원투펀치가 확실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승부로 갔을 때 분명히 승산이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팀의 전력이. 그래서 5월달을 지켜보면서 우리 팀이 지금의 이런 좋은 성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조금 올해를 어쩌면 윈나우의 해로 좀 오히려 달려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왜냐면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 가가지고 군 혜택을 받았다면은 이제 내년과 내후년 구상에 박세웅 선수가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내년과 내후년에 박세웅이 없습니다. 우리 팀에는. 네,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사실 전력이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예. 10승에서 15승을 할 수 있는 국내 선발이 빠진다는 것은 엄청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좀 뭐랄까 프런트의 운영 기조도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전력이 내년 내후년에 더 좋아진다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갈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요까지 얘기하고 이제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0대5로 완패를 했고, 일단 라인업은 1번 1루수 안치홍, 2번 우익수 추재현, 3번 3루수 한동희, 4번 자익수 전준호, 5번 중견수 피터스, 6번 지명타자 이대호, 7번 유격수 이학수, 8번 2루수 박승우, 9번 포수 정보근 선수였고, 선발은 이인복 선수였습니다. 일단은 정훈 선수가 약간 파울 타구에 맞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좀 휴식을 받았고, 그러면서 안치홍 선수가 1루수로 나왔고, 추지현 선수가 어제는 이제 하위 타선이 있었는데 오늘은 2번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 기회를 받았고요. 말고는 또 이인복 선수가 선발했기 때문에 내야 수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학수, 유격수, 박승욱, 이루수로 수비를 단단히 조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인업에서는. 그리고 삼성은 1번 이루수 김지찬, 2번 자익수 피렐라, 3번 1루수 오재일, 4번 포수 강민호, 5번 3루수 이원석, 6번 지명타자 김동엽, 7번 유격수 김원곤, 8번 유격수 이재현, 9번 중견수 김영곤, 투수 원태인 투수였는데요. 오늘 결국 김지찬 선수가 맹타를 휘두르면서 이 김지찬 선수의 1번 배치가 대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김지찬 선수가 뭐 5일에 4안타, 뭐 6일에 3안타 치면서 역시 약간 어린이날이라서 그럴까요? 네, 그 어리고 작은 김지찬 선수가 어린이날의 기운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맹타를 휘둘렀고, 오늘도 사실 경기에 거의 MVP급 활약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는데 일단은 경기 상황들을 조금 이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1회부터
1회부터 사실은 좀 불안한 상황들이 오고 갔습니다. 네, 1, 4위에 피렐라 선수 중전 안타, 오제이 삼진, 그다음에 강민호 선수 중전 안타인데 이게 또 시프트 때문에 안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시프트가 정말 극단적으로 잡아당기는 선수들이 아니고서야 이제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프트가 실패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튼 감독이 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서튼 감독이 2주의 텀으로 피드백이 업데이트 되는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그 시프트에 대한 맹신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살포시 해보고, 사실은 이때도 네, 3루 송구가 약간 빠졌는데, 그러니까 중전 안타 후에 중견수 피터스의 3루 송구가 뒤로 빠졌는데 이인복 선수가 뒤로 커버를 잘 들어가서 다행히 참사를 막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현석 선수 3루 땅볼에도 3루수 한동희 선수가 다행스럽게도 네,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잡아냈어요. 사실 굉장히 불안한 코스였단 말이에요. 소위 동이존. 네, 3루수가 앞에 있고 유격수가 뒤에 약간 겹치는 모양새인데, 그 코스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달려나가면서 잡으면 한동희 선수 굉장히 실책을 많이 하는데 요 수비는 안전히 했습니다. 네, 안전히 했고 1회 말에는 이제 또 기회가 왔는데 선두 안치홍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사실 이 추재현 선수가 번트를 실패하면서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좀 꼬인 것 같아요. 네, 번트를 실패하고 삼진을 당하면서 사실 선취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날려버렸고,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또 이루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사실 이번 주부터 한동희 선수도 인간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 2주간의 미친 활약은 아마 다시 보긴 힘들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예견돼 있는 페이스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전준 선수가 안타를 만들면서 2사 1, 2루가 됐는데 운도 안 달랐던 게 이 피터스 선수의 타구가 굉장히 잘 맞아서 익수적으로 갔는데 이게 정면으로 가버리면서 사실 점수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피터스 선수가 좀 살아나면서 오늘 이제 5번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타순 조정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피터스 선수가 기록이 4타수 1안타 네, 기록을 했고, 또 좋은 타구질이 지금 좋기 때문에 피터스 선수는 확실히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회 초에 결국은 이제 한동희 선수 결국 이때는 에라가 터지면서 시점을 했는데, 김원건 선수의 3루수 땅볼이었고 한동희 선수가 송구 에라를 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동이존. 네, 동이존이었는데 여기서 근데 1루수 안치홍 선수가 베이스를 포기하면서 포구를 한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수비에 대한 감이 있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림을 보면은 사실 송구가 안 좋았고 베이스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으면 이게 뒤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 안치홍 선수가 베테랑답게 베이스를 포기를 하면서 그냥 공을 포구하는 데 더 집중을 했어요. 이제 발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발을 끝까지 대려고 하다가 떨어진 느낌이 아니고 발을 포기를 하고 포구를 했어요. 그냥 요거는 잘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플레이였고, 하지만 그 뒤에 김현준 선수의 이제 좌익수압 안타가 나오면서 2사 1, 2루가 되고, 김지찬 선수가 중전 안타를 치면서 이제 선취점을 내주게 됩니다. 참 이 한동희 선수의 실책이 왜 항상 시점이 될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팀도 뒤에 또 반격의 찬스를 잡습니다. 네, 2회 말에 이리오 선수가 선두타자 2루타를 치고 나갔는데 여기서도 팀플레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학주 선수가 진루타를 못 만들어주고 유격수 땅볼을 치면서 1사 2루가 됐고, 사실 여기서 번트를 안 된 건 이대호 선수가 주자이기 때문에 번트를 내 3루에서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을 당연히 했겠죠. 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좀 팀배팅이 안 된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박승국 삼진 정복은 이루수 땅볼로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사실 7, 8, 9번이 너무 이 수비 위주로 꾸리다 보니까 너무 타격이 약한 선수들로 모이게 되었어요. 물론 이학주 선수는 타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8, 9번이 사실 쉬어가는 타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박승국 선수가 1할 10분 6리, 정복은 선수가 1할 3분 6리입니다. 박승국 선수야 그래도 최근 경기에 좋은 타격을 보여줬지만, 정복은 선수는 제가 시범 경기 때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을 한 게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1할 3분 6리에 불과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출루 1할 7분 4리, 네, 그리고 장타율도 1할 5분 9리로서 사실 투수 수준의 타격도 안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코시톤 콤비를 강화했다면은
포수로는 지시한 선수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또 힘든 것이 또 이인복 선수가 이제 투심을 던지는 선수다 보니까 좀 포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또 정보훈 선수를 써야 되고 이게 참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결국은 타순이 너무 약해져 버린 것도 오늘 경기에 좀 페인이 아닌가 싶어요. 8, 9번이 사실 쉬어가는 타순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그렇고 하지만 또 4회 초에 김홍건 선수의 도루를 저지를 하면 정보훈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비에서 역할을 이때까지 잘 해줬는데 그러고 이제 그 문제의 5회 초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5회 초가 이어지는데 자 일단은 그 문제의 상황이 생깁니다. 선두 김재원 선수의 좌익수 쪽 타구를 좌익수 전준우 선수가 타구 판단에 차제적으로 미스를 해요. 네, 이게 뭔 그림이냐면은 자 일단은 네, 요 상황인데 이게 그림이 이게 잘 판단 안 되시겠지만은 전준우 선수가 앞으로 오다가 맨 처음에 타구를 판단을 할 때 앞으로 오다가 이때 멈췄어요. 멈췄다가 다시 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달려오다가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가는 이런 수비를 하게 되는데 이기서 저는 이 동작을 보고 이것이 이 멈추면서 라이트에 들어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주춤하는 모양새가 정확히 라이트고 이 위치가 사지구장 라이트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첫째적으로 전준수가 타구 판단 미스를 한 점. 그러니까 첫 발을 앞으로 뛰었으면 쭉 이제 앞으로 갔으면 사실 잡을 수 있었던 공이었는데 앞으로 가다가 라이트 때문에 눈이 가리니까 당황을 해서 이제 스톱을 했는데 스톱을 하니까 공이 당연히 이제 바운드가 되고 더 한번 튀고 이제 멀리 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원바운드가 된 거를 바로 포구를 못 하고 이제 몸에 맞고 튕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잡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전준우 선수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닌 건 모두가 알고 있고 이런 부분 특히 타구 판단에 대한 부분이 기대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좌익수 전준우를 쓰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전준우 선수의 잘못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이 넥스트 플레이는 사실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원베이스로 충분히 막아야 되는 타구를 그 바운드된 타구 포구를 바로 못해서 요것을 뒤로 흘려가지고 옆으로 흘려가지고 투베이스를 내준 점 요것은 대단히 아쉬운 수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사 2루를 허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김지찬 선수의 3루 선상 번트 안타가 되는 걸 보고 저는 네, 이거 보고 이 내안타로 무사 2, 3루가 된 상황을 보고 이거 3점 주겠다면서 네,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직감을 했어요. 이게 오늘의 지점이구나. 게임 텄다. 이것을 느꼈고, 네,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거였냐면은 그 야구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는 저희 누나조차도 보고 텄다고 바로 외칠 정도로 모두가 직감하셨을 거예요. 이 김지찬 선수의 번트 타구를 심지어 사실은 그냥 바로 잡았어도 사는 타구였거든요. 김지찬 선수가 번트를 워낙에 잘 됐고 그 다음에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또 정보근 선수가 잡지를 못하고 저그를 해요. 그렇게 되는 거를 보고 이거는 터졌구나 게임이 이것이 오늘의 그 지점이구나 라는 느낌이 빡 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보근 선수가 아예 공을 안 잡았거나 그랬으면은 오히려 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은 덜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성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정말 허겁지겁 공을 잡으려다가 이 공을 못 잡고 이제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 수비가 무너졌구나 팀의 수비가 무너졌구나 이거는 게임이 망했다 이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상황 뒤에 이제 피렐라 선수의 적시타 터지면서 2대0 무사 1-2루 오지혜 선수 우전 안타 터지면서 3대0 무사 2-3루 2-4, 2-3루에서 5번 이현석 선수 익스플라이 나오면서 4대0까지 경기가 벌어지면 사실상 게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왜냐면 원태인 선수한테 전혀 공략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인복 선수의 투구 스타일상 이것이 이인복 선수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가 도와주지 못해서 위기가 생겼을 때 제가 맨날 얘기하지 계속 얘기해요. 이인복 선수는 스스로 위기를 탈출하지를 못하는 선수예요. 삼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오늘 5.2이닝 동안 10피안타 네, 안타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죠. 10피안타 무사사고 6삼진 잡았는데 여기서 근데 잡힌 삼진들이 뭔가 위기 상황이가 무사 1-3루 이런 데서 삼진이 꼭 필요할 때 내가 삼진을 잡자 하고 잡는 삼진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널널한 상황,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가 속아줘서 잡는 삼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무사 1-3루 이렇게 실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투수도 나는 삼진을 잡으러 들어간다고 이제 던지고, 타자도 나를 삼진 잡으러 들어오겠구나를 아는 상황에서 삼진을 잡는 것이 삼진 능력인데, 이인복 선수의 삼진은 그런 삼진이 아니고, 상대 타자도 이제 내가 삼진을 안 당해야지 하고 치는 것도 아니고, 이인복 선수도 내가 삼진을 잡아야지 하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인구를 던져 속아주면 삼진이 되는 거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수비가 안 도와주다 보면은 사실 사사구는 한 개도 없었는데 심피안타를 내주면서 이 소위 두드리 맞고 이제 게임을 내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야 수비를 강화한 것은 좋았는데, 결국은 외야 좌익수와 포수에서 수비가 터지면서 이인복 선수가 결국은 이제 4실점 3자책을 하게 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복 선수는 좋은 투구를 했어요. 5.2이닝 33자책이면 퀄리티 스타트에 근접한 투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인복 선수는 자기 역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하자면 이인복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투구 스타일상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요런 경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프링 캠프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 이인복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지만 상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수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쯤 되니까 이인복 선수의 FIP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오랜만에 스태티지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인복. 네. FIP가 2.87. FIP는 대단히, 지금 3.06이 2.87이니까, 뭐, FIP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뭐, 대단히 막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수비 무관 평균 자책이잖아요? 이인복 선수가 지금 3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승 3패 1호이드 3.06의 평균 자책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32.1이닝은 18, 38보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은 성적이 나고 있는 거는, 일단 본인이 좋은 투구도 했고, FIP와 ERI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도 이인복 선수가 등판했을 때 수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ERA보다 FIP가 낮으니까요. 근데 요 수치가 시즌 내내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 팀의 수비는 전통적으로 좋지 않고, 특히 내야 수비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FIP가 무너지는 시점이 되면 이인복 선수는 사실 버텨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잘 극복을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더 뒷상황으로 가보자면은, 뒷상황으로 가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죠. 사실 경기는 4대0이 되면서 거의 어려워졌거든요. 물론 이제 6, 7, 8, 9 4번의 공격이 남아있긴 했지만, 어제부터 사실은 타격이 지금 좋지 않고, 또 원태인 선수한테 완전히 오늘 전혀 대처가 안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8이닝 6피안타 무사사구 4삼진 잡으면서 104개 무실점 투구를 했는데, 무사사구 무실점 투구라는 점이 원태인 선수가 오늘 굉장히 제구가 잘 됐다는 점이고, 삼진은 많이 못 잡았지만 4개를 잡았지만은 그래도 딱히 그렇다 할 위기 상황을 원태인 선수가 만들지를 않았어요. 보인넷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나균환, 구승민, 김유영이 이길 때 나오는 선수들을 기용할 이유가 사실 크게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넉점 차가 뒤집을 수 있는 점수라고 판단을 하고 기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필승조 다 쓰고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러면은 내일 경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2경기가 남아있는데 굉장히 불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 또 더 그런 건 뭐냐면은, 내일이 김진욱 선수인데, 물론 김진욱 선수가 지난 등판 때 좋았지만은, 김진욱 선수가 긴 이닝을 끌고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만약에 김진욱 선수가 이닝을 많이 못 끌고 가고 4이닝, 5이닝 이래 던지다가 빨리 내려가게 되면은 그 이닝을 누가 메꾸나요? 특히 선발이 빨리 내려갔을 때 긴 이닝을 메꿔주더니 나균환 선수를 오늘 써버렸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진 거는 저는 괜찮은데, 지면서 그 과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는데 필승조를 다 쓰고 졌어요. 그리고 그 필승조를 다 쓸 정도로 점수차가 뭐 2점 차 이랬던 것도 아니고, 넉점 차면은 사실 적은 점수차가 아니고 오늘 경기의 흐름 봤을 땐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균환 선수까지는 그렇다 쳐도, 나균환 선수가 1.1이닝 던지면서 이제 7회 초까지 막았으니까 7회 초, 그러니까 7회 말까지 한 점, 2점이라도 추격을 했으면은 이제 구승민, 김유영 선수를 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4대0으로
7회 말 8회 말에 8회를 맞이를 했는데 근데 필승조를 가동을 한다? 요거는 사실은 좀 낭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러고 이겼으면 결과론이 됐겠지만은 과정상으로도 이런 경기 때 사실은 좀 이제 추격 좀 이제 뭐랄까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선수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사실 넉점 차에 지고 있을 때 이런 추격수 선수들을 쓰지 않는다면 추격수 선수들이 왜 존재를 하나요? 이런 생각은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내일 경기에서 만약에 김준욱 선수가 긴 이닝을 끌어주지 못하면 이 문제가 더 이제 나비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김유영 선수 나가지고 시전까지 하면서 완전히 이제 경기를 그냥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추지현 선수가 굉장히 또 오늘 나와서 이번에서 전혀 역할을 못 해주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라인업 기용이 대단히 어렵긴 해요. 왜냐면 정훈 선수가 일단은 그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긴 한데 사실 제가 서튼 감독이라도 지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갑자기 타격감이 급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3, 4, 5 한동희, 전준우, 핀터스는 냅두는 게 맞는 것 같고 정훈 선수가 내일 스타팅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1번 안치홍, 1번 안치홍, 3번 한동희, 4번 전준우, 5번 피터스 6번 이대호까지는 그대로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시한 선수는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지시한 선수는 선발로 나올 것 같고 지시한 선수가 7번 정도로 기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삼성의 선발 투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삼성의 선발 투수는 아이고 뷰캐넌 선수입니다. 네. 예, 아이고 예 헛웃음이 나오네요. 예, 뷰캐넌 선수가 지금 2승 3패 39이닝 2.77 WHP 1.12 기록하고 있는데 뭐 기록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투수죠. 그래서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이 참 물론 이제 뷰캐넌 선수를 극복해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단 선발 매치업에서 좀 밀리는 건 사실이고 지금 타선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상대팀 에이스를 만나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구는 뚜껑 열어봐야 알지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무엇보다 좀 아쉬운 거는 오늘 만원 관중이 찼단 말이에요. 만원이 찼는데 이런 0회를 하고 사실 한 점도 못 내고 지는 건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경기력이 형편없진 않았지만은 정말 직관을 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없는 경기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매우 높은 확률로 만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겨야 되고 못 이겨도 점수 내야 되고 재밌는 경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모처럼 이렇게 만원을 채워준 팬들에 대한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김주식 선수가 뭐 정말 좋은 투구를 해가지고 좀 타선이 지금 안 좋지만 좀 투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좀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갑자기 저번 주말에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급격히 다운이 돼서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익동으로 이지나 아이고 롯데 오비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윈더모먼트 롯데 자이언츠.